아내와 나 그리고 우리 집 이야기. 나는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둔 아빠다. 결혼한 지 8년째, 이제는 신혼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생활에 찌들었고 부부 사이에도 여러 갈등이 쌓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나를 괴롭히는 건 아내의 생활 태도와 건강 문제다. 아내는 결혼할 때도 날씬하진 않았다. 나는 사실통통한 여자가 좋았기에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었다. 그런데 임신하면서 체중이 90kg까지 불어났고 출산 이후에는 70kg대까지 겨우 줄더니 지금은 80kg에 가깝다. 솔직히 살이 찌는 것 자체보다 더 걱정되는 건 건강이다. 요즘 아내는 허리, 발목이 아프다고 자주 말한다. 병원도 여러 번 다녔지만 나아지지 않는다. 얼마 전 건강검진을 같이 받으러 갔는데 아내 몸무게를 보면서 순간적으로 놀랐다. 나는 별 생각 없이 운동 좀 해야겠네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한마디에 아내는 폭발했다. 큰 소리로 화를 내고 며칠 동안 냉랭하게 굴었다. 아이가 장난으로 엄마 운동 좀 하자라고 말했을 때도 아내는 크게 화를 냈다. 나는 그 모습에서 뭔가 단순한 체중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과 감정이 깊게 얽혀 있음을 느꼈다. 사실 아내가 이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 결혼한 지 2달 만에 임신을 하면서 직장을 바로 그만두었다. 그 후로 지금까지 거의 집에만 머물렀다. 아이가 2돌이 되기 전에는 육아 때문에 정신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고 유치원에 들어가면서 낮 동안의 시간이 점점 늘어났는데도 아내는 뭔가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지 못했다. 아침에 내가 출근할 때 아내가 일어나서 밥을 차려준 적은 거의 없다. 나는 늘 혼자 일어나 김에 밥을 싸서 먹고 출근했다. 그게 불만은 아니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에게도 비슷한 태도가 이어진다는 점이었다. 아침에 아이를 깨우는 건 늘 아이 스스로였고 아내는 그때까지 잠들어 있었다. 겨우 일어나서 아이에게 밥을 차려주는데 대부분 계란 후라이 하나의 밥 정도였다. 아이는 불평하지 않았지만 나는 늘 마음이 불편했다. 점심에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경우가 많았다. 간혹 전화하면 자다 일어났어 라는 답이 돌아왔다. 저녁은 나를 위해 차려주긴 하지만 늘 성의 없는 메뉴였다. 된장찌개 하나, 계란 후라이 하나, 혹은 대충 비빔밥에 단무지 몇 개. 가끔은 저녁도 귀찮다며 라면이나 배달 음식으로 대신했다. 집안꼴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늘 엉망이었다. 거실 바닥은 장난감이 흩어져 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다. 빨래는 세탁기 안에 며칠째 들어있는 경우가 허다했다. 아내는 아이 때문에 힘들다 라는 핑계를 댔지만 나는 솔직히 납득하기 힘들었다. 아이가 유치원에 간 뒤에는 한두 시간이라도 집을 정리할 수 있지 않은가? 물론 나도 아빠로서 책임을 피해가려는 건 아니다. 아이가 아기였을 때는 새벽에 분유를 먹이고 목욕도 내가 도맡아 했다. 주말이면 아내가 늦잠을 자도 내가 아이 아침을 챙겼다. 아내가 11시가 넘어서야 일어나면 이미 나는 아이와 함께 식사를 마친 상태였다. 내가 이렇게 해온 것은 당연히 남편이라면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내는 점점 나태해지는 것처럼 보였다. 몸무게는 늘고 집은 지저분하고 아이 교육도 대충 하는 것 같았다. 나도 지치기 시작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른 생각을 하게 됐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내가 게으르다라고 여겼지만 돌이켜보면 아내가 이렇게 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몇 년 동안 사회와 단절된 채 아이와 집안일에만 매달리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게 아닐까? 아내는 늘 집안에서만 생활했다. 친구들도 만나지 않았고 취미도 없었다. 하루 종일 아이와 씨름하다가 남편이 퇴근하면 잔소리를 듣는 삶. 그렇게 몇 년을 지내면 누구라도 무기력해지지 않을까? 나는 아내가 사실상 산후 우울증의 연장선에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기 시작했다. 무기력, 체중 증가, 수면 과다, 자존심과민이 모든 게 딱 맞아떨어졌다. 나는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살 좀 빼라라는 말은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 대신 함께 해보자고 제안했다. 저녁에 퇴근하고 나면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집 근처를 산책했다. 처음에는 귀찮아했지만 아이가 신나서 컸다 보니 아내도 조금씩 따라 나왔다. 운동이라는 단어 대신 산책이라고 말했더니 거부감이 덜했다. 주말마다 정리 타임을 만들었다. 음악을 틀고 아이까지 포함해 셋이서 1시간 동안 거실과 방을 치웠다. 게임처럼 하니까 아내도 부담을 덜 느꼈다. 예전처럼 내가 집안을 탓하는 대신 같이 하니까 분위기가 훨씬 나았다. 요리도 혼자 맡기지 않았다. 내가 김치찌개나 간단한 반찬을 배우면서 주말마다 한 가지씩 만들었다. 아내는 내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했는데 오히려 같이 하니까 대화도 늘고 새로운 메뉴가 조금씩 추가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내의 개인 시간을 보장해주는 것이었다. 아이가 학원에 가 있는 시간에 운동을 하거나 배우고 싶은 걸 배우도록 권유했다. 처음에는 귀찮다 며 거절했지만 한 번, 두 번 밖에 나가기 시작하자 표정이 달라졌다. 물론 아내가 갑자기 확 변하진 않았다. 여전히 집은 어수선할 때가 많고 배달 음식 먹는 날도 잦다. 하지만 예전보다 대화가 조금은 부드러워졌다. 산책하며 아이랑 웃는 모습도 더 자주 보게 되었다. 무엇보다 아내 스스로 조금은 나아져야겠다 라는 의지를 보이기 시작했다. 나 역시 깨달았다. 아내를 탓만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었다. 살을 빼라, 집을 치워라, 요리를 해라 이런 말은 다 부질없었다. 결국 중요한 건 같이 하자는 태도였다. 아내는 나의 파트너이고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니까. 결혼 생활은 쉽지 않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부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 나는 이제야 조금 알겠다. 아내가 게을러진 게 아니라 그동안 힘든 시간을 홀로 감당하면서 지쳐버린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아내를 다그치기보다는 손을 내밀려고 한다. 내가 먼저 변하면 아내도 조금씩 변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에게도 좋은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다. 아내의 체중이 줄든 안 줄든 중요한 건 아내가 건강하고 가족이 함께 웃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나는 그 길이 결국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고 믿는다. 아내와 나 그리고 우리 집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